예,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무권대리죠. 대리인이 대리행위라고 했어요.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법률행위 하긴 했습니다. 현명도 제대로 한 거죠. 나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제대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할 때는 이제 뭐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독행위를 했을 텐데 이 행위 할 때 얘한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수업 시간에 둘로 나눠서 봤죠. 그래서 표현대리, 표견대리하고 그 다음에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 빼고 나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남죠.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도 준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걸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입니다. 계약의 무권대리는 일단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했으니까 무효 아니겠습니까? 무효인데 그냥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를 우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이게 유효로 바뀌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하게 되면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됐어요. 그런데 언제나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해버리면 그때는 무효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갑은 을에게 추인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고 갑은 병에게 추인 또는 추인을 거절할 수 있고 병은 갑에게 최고를 하거나 아니면 철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었지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었죠. 최고는 갑에게만 해야 됩니다. 근데 철회는 갑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고 추인은 혹시 병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정이 있으면 정에게도 하고 병에게도 하고 무권대리인에게도 하고 추인 거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요. 나중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135조 책임까지 발생하는 거고요. 표현 대리는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 가지.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 표현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고요.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고요. 이거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요합니다. 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니까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 보호는 충분하므로 135조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 추가하면서 보겠습니다. 11번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한 경우엔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단독행위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했답니다. 사후에 추인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 추인이나 계약의 무권 대리 추인이나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추인이 가능한 거고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해서 무권 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소급표가 있는 거고 니은 틀렸습니다. 자, 무권 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추인은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즉 유동적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된다.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무권 대리 행위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 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었죠. 이거 무권 대리인에게 하는 거고 무권 대리인에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이 들어가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무권 대리 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당연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 갑소유 부동산이 3억짜리인데 그 3억짜리를 팔았다는 거예요. 3억짜리 갑소유 부동산을 2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최고를 받고 갑이 1억 원 더 주면 추인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만, 그 2억 원에는 반만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이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를 추인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 아니죠. 추인하게 되면 소급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권 대리 행위에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요거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은 최고도 철회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뭐든지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본인이 추인을 하기는 했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땐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철회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려면 상대방이 모르고 있었다. 선의인 경우에요. 근데 알고 있었으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무권 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즉 상대방이 악의래죠. 그럼 본인에 대해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건 유예기간을 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유예기간 내에 해야 되는 거고요.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제3자 기망 등에 의해서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자기 아버지 물건을 팔았어요. 대리인이랍시고 대리권도 없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지위를 승계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이때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래요. 일단은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이니까 그 계약은 일단은 무효가 돼야 되겠죠. 예, 무효가 맞고요. 그 다음에 병명의의 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함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병명의의 등기라고 해서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고 이후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을 때는 추인 거절을 못하거든요. 추인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병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본인의 지위를 승계받았으면 본인의 지위에서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인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로 확정이 되고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그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을이 아버지 갑의 지위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를 무권 대리로서 추인 거절하는 건 이건 신의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등기 말소 청구든 일치할 수 없고 그래서 병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 거잖아요. 일단은 무효입니다. 무효지만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만약에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준 경우에 을은 정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병이 완전한 권리자가 됐기 때문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겁니다.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냐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본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냐면 추인을 거절한 것을 본다. 여기도 발하지 나왔으면 맞는 겁니다. 받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최고를 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자,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얘기는 악이란 뜻이잖아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이걸 135조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5조 책임은 언제 본인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권 대리가 무효로 됐을 때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권 대리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하는 게 135조 책임인데 이때는 무권 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이 남아요. 이때는 상대방이 선택을 합니다. 상대방이 선택을 하죠. 뭐를 선택을 합니까? 계약을 이행하던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을은 책임을 면하고 싶으면 대리권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리권도 증명하지 않았고 증명이 안 되면 본인에게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추인도 받지 못했다.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언제냐면 얘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또 얘가 제한 능력자일 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을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35조 책임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권 대리가 13번이죠. 13번. 13번 하고 있고 14번 할 차례인가요? 그래 13번 다시. 그래서 을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병에게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고 14번 하다가 했나요? 14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 그 14번 처음부터 볼게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좋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긴 봤고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때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게 반대로 해석해서 선의 무과실인 때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계약 시를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지만 이런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내용이 나온 것이고요. 또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렇죠. 철회는 상대방이 선이 몰랐던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이것도 우리 여기 칠판에 써드린 내용에서 거의 답들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데 매도했다. 그 무권 대리인이 했다. 그 얘기겠죠. 자,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나요? 을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병은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2번 틀렸네요.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해야 되며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이 된다. 앞으로도 모든 추인은 추인할 수 있는 행위, 즉 무효 또는 취소임을 알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또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지, 병이. 근데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야 돼요? 아예 그냥 병에게 하면 되는데 을에게 추인했을 때 그런 거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상대방이 모르면 상대방이 철회해도 철회의 효과가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일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니까 135조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얘가 제한 능력자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행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했습니다. 틀린 건데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어요. 무권 대리인이 한 행위는 일단은 무효입니다. 본인이 추인해야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추인하지 않으면 일단 무효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할 때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알았다는 얘기는 악이란 얘기인데 악의 경우에도 최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악 불문하고 최고는 할 수 있어요. 3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해요.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에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추인을 한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추인하게 되면 그 추인은 소급효가 있죠.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게 늘 붙어 다니는 겁니다. 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얘기는 추인 거절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으면 추인 거절이죠. 이거는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기역, 니은 다 맞았네요.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한 경우에 그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 아니에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고요. 그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자가 한 거예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다 보니까 대리 행위할 당시에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표현 대리든 유권 대리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건 똑같지만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었으니까 책임지는 거고 표현 대리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지 행위 자체는 무권 대리와 유권 대리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가 있다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해서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7번 하다 갑자기 16번에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리을 할 차례네. 17번 리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병 명의로 갑이 무권 대리 등을 이유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때 병은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의 존재. 지금 보니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됐대요. 이미 됐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면 현재 등기를 갖추고 있는 자는 일단 등기에 의해서 권리적법의 추정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의뢰 대리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등기에 추정적 효력이 생겨버리거든요. 권리적법의 추정이 있습니다. 물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답이고 디귿, 리을은 조금씩 틀렸네요. 제가 17번 풀다가 16번으로 잠깐 왔다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입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상대방의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자고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거예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권한 넘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고 본인이고 상대방이라고 할 때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있기는 있었던 겁니다. 요만한 대리권이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 대리인은 맞는데 가서 대리행위는 이따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고 다만 상대방에게는 요만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이만한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기본 대리권은 어차피 권한을 넘는 거기 때문에 네모난 대리권이든 세모난 대리권이든 동그란 행위를 했다. 어차피 권한을 넘어요. 형태로 넘든 아니면 범위만 넘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기본 대리권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들어가는데 딱 하나만 뺍니다. 이 한에는 사실행위라고 우리 공부했을 겁니다. 사실행위를 할 권한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있는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여기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포함하되 딱 하나 요거만 빼자 그랬잖아요. 사실행위 요거 하나만 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은 3번이고요. 19번 대리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본인에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틀렸고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위해서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는 보존 행위였잖아요. 대리권의 권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 이용 개량 행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보존 행위로 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이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가 있었다가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군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대리권의 수요 표시만 했지 125조인데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갑이 상대방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대리인으로 을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는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얘한테 통지를 해준 거예요. 통지해 주고 실제 대리인이 있는데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서 어떻게 알았는지 갑의 대리인이라고 대리행위를 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리권 소멸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성립합니다.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 수여했으나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즉 담보 설정하라 그랬더니 매도했다. 권한을 넘어버렸죠. 담보 설정하라고 조그만 거 줬더니 팔아 드셨다는 거예요. 이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아볼게요. 맞는 거. 을은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적용해서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고 과실상계 같은 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하는 거지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 못하는 거죠. 철회 이거 몇 번 나왔네요. 또 X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면 대리행위도 없었던 게 돼야 되죠. 그래서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없는 거고요. 을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병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갑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한 경우에 병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 병으로 체결했대요. 이때 병과 자신의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다시 을이 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얘기죠. 이때 병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리 행위를 해야 기본적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표현 대리고 무권 대리고 뭔가 결정이 나는 거지. 아예 대리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럼 을이 지 이름으로 했으면 자기가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27번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각자 단독 대리가 원칙이죠. 기억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이용 계량행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책임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책임은 동일하지만 그래도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자고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포함됐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22번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21번은 다 틀렸죠.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답이죠. 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은 수권행위 철회해서 대리권 소멸시킬 수 있고요.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에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고요. 2번은 맞았습니다. 복대리인의 대리인은 자기 명의로 선임함으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각자 단독 대리가 원칙이고요. 4번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리인이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아니라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직접 한 행위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 그럼 본인한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무효와 취소에 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